언성 히어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갖춰서 정말 대한민국 육군의 언성 히어로, 이거 뭐 언성을 높였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군의 스테디셀러 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기갑 차량이자 만능 장갑차, 팔방미인 K200 장갑차를 소개합니다. 자, K200 장갑차, 실은 보병에게도 전차에게도 서로 너무 중요합니다. K200은 1984년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오래됐네. 37년 현역에서 뛰고 있는 병력 수송 보병 전투차인데요. 그 숫자가 거의 한 2,500여 대 많습니다. 우리 군 전차 보유량이 2,000 몇백 대 정도인데 그거보다 많아요. 아니, 왜 장갑차가 전차보다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장갑차는 기계화 보병의 수송 및 기타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실제로 장갑차가 전차보다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전차는 전차 혼자서 절대 작전 못합니다. 보병이 같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보병이 충분한 숫자가 전차와 같이 달리면 당연히 충분한 숫자의 장갑차가 있어야겠죠. 보병이 어머 없이 전차가 다니는 건 거의 자살행위인데 그렇다고 보병이 장갑차가 없으면 전차와 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차와 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면서 보병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장갑차가 있어야지 기동전이라는 걸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예산의 여건 때문에 당장 주력 장비인 전차부터 구매를 하고요. 그러고 돈이 모자라니까 장갑차를 충분히 구매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뭐 미국제 장갑차, 뭐 M113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장갑차 숫자가 전차보다 많이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K200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폭 개선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 같아요. 근데 왜 언성이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맨날 사진 찍고 뭐 기사 쓰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은 전차가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장갑차는 뭐 전차 옆에 있는 액세서리? 사람들이 좀 그렇게 허투루 보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K200 장갑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군에서 공여받은 M3A1 반궤도식 장갑차, 이거 정말 2차 대전 때 쓰던 겁니다. 아니면은 미국에서 수입한 M113 계열 장갑차를 마르고 닳도록 썼고요. 또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CM6614 차륜형 장갑차를 KM900이라는 이름으로 면허 생산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이 국산 장갑차 개발에 나선 거는 미군에서 받은 M113 계열 장갑차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렇게 되면은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숫자 자체가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장갑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K200 장갑차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독자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 이 개발사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도록 힘든 걸로 유명한데 이름이 K200이 된 것도 당시 제작을 맡은 대우중공업이 200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었다고 하죠. 사실 이게 구조라든가 뭐 디자인에서 M113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주한미군의 M113 장갑차 창정비 사업을 따내면서 뭐 알루미늄 장갑이라든가 뭐 기타 이걸 가지고 차체를 만드는 기술도 습득할 수가 있었고요. 1978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81년에 본격 개발 도입, 84년에 드디어 첫 선을 보였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끝을 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사실 K200은 처음에 이름이 KIFV, 즉 한국형 보병 전투차였는데 보병 전투차라는 멋진 이름과 달리 무장은 기관총밖에 갖추지 못한 보병 전투차보다는 보병 수송 장갑차 수준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K200 장갑차 재원을 좀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길이 5.4m, 높이 2.5m, 폭 2.8m. 엔진 최대 출력 280마력의 전후진 7단의 영국제 T300 변속기 장착. 이후 94년에는 엔진 출력을 350마력으로 증대하고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K200A1 장갑차가 전력화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K200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차체를 만들어가지고 물 위에 떠갑니다. 궤도를 마치 물갈퀴처럼 써가지고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물 위에서 한 4에서 6km 정도의 속력으로 슬슬슬 배같이 가요.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사업명이 두꺼비예요. 두꺼비하면 다산의 상징. 쉽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낳는다는 건데 이 숫자를 보면은 이 사업명이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K200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개조해서 다른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 정비 등의 연계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계화 보병뿐이 아니라 기계화 부대 전체적으로 이보다 친숙한 차체가 없습니다. 자,
계열 차량 한번 알아보죠. K263A1 자주 발칸포. 이게 M167 20mm 견인용 발칸포 체계를 K200에 딱 얹은 거예요. 한마디로 저공으로 날아오는 적기를 쏴서 아군 부대를 보호하는 겁니다. 명칭에서 A1은 K200A1의 차대를 이용했음을 의미하며 이 263이라는 번호는 미국이 M113 장갑차에 발칸을 얹은 게 M163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200 가지고 미국의 M163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263 이렇게 된 겁니다. 또 K242는 4.2인치 박격포를 탑재해서 242고요. K281은 81mm 박격포를 탑재해서 281입니다. 또 K288A1 군한 장갑차라는 것도 있고요. K200의 기본 차체에 윈치와 크레인을 달아서 장갑차 엔진도 떼내고 필요하면 장갑차도 견인해 줄 수 있는 이런 군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K277 지휘 장갑차가 있는데 사실은 이 K277 지휘 장갑차는 전에 저희가 이 리얼 웨폰 코너에서 간단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 중에 하나가 K216 화생방 정찰 장갑차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K200 차체를 개조해가지고 이 적이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 이런 걸 썼을 때 K216이 들어가가지고 벽이 어떤 걸 썼는지 뭐 어디까지 오염됐는지 이런 거를 사람이 밖에 나오지 않고도 안전하게 탐지하고 정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비예요. 자, 또 하나가 K221 발연 장갑차. 가장 최근에 개발된 계열 차량인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연기 뿜고 다니는 차 기억나시죠? 방구차 맞아. 예. 그런 차인데 그 연막이 소독약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아군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연막을 뿌리는 그런 차예요. 액체 파라핀을 사용해가지고 90분간 연기를 엄청나게 뿜고 있는데 또 적외선 감시 수단을 막기 위해서 분말 흑연을 이용해서 30분간 어떤 적외선 차단 연막을 뿌릴 수도 있고요. 2007년 9월부터 실전 배치되었는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 이거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사진 찍을 때 아주 안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200이 많으니까 기계화 부대가 기계화 부대로서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기동전이라는 거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K200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장갑차는 많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K200은 정말 번쩍번쩍 빛납니다. 자, 일본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장갑차 조달을 시작했어요. 심지어 독자 개발.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요. 숫자가 문제예요. 1960년에 60식 장갑차를 몇 대? 428대. 1973년에 73식은 338대. 89식은 68대. 이거 다 합쳐봤자 뭐 800대 정도? 문제가 뭐냐? 이 90년대까지 일본은 피크 기준으로 1200대 정도의 전차를 보유했어요. 근데 장갑차는 8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장갑차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좀 숫자가 맞은 게 96년에 96식 장갑차라는 걸 또 380몇 대인가 해가지고 그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해가지고 1220대를 조달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은 전차가 어떤 넉넉하게 갖춰졌던 어떤 시기에도 충분한 기동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기동전을 펼칠 수 있던 거는 홋카이도에 주둔한 제7 기갑사단 하나뿐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입니다, 진짜. 즉 K200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기계화 부대가 전차와 기계화 보병의 균형을 맞춰 편성될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차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K200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금방 없어질 차량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일단은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K21 보병전투차가 나오긴 했죠? 근데 이거 나왔어도 여전히 우리 군엔 장갑차가 꽤 많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비교적 저렴한 운용비용, 뛰어난 확장성 등등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K200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다양한 국산 장갑 차량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K200이 우리가 장갑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노하우를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 K200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뭐 면허 생산을 하거나 이런 기술 도입한 것도 아니고 직접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뒤에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짜예요.